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3월 23일에 용산에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용산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용산구에서 만든 역사박물관인데요. 이게 그냥 박물관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이 건물은 과거 철도병원이란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철도 관련 시설입니다. 철도병원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 그리고 용산에 철도 관련한 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된 이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용산에는 옛날부터 철도 관련 시설이 많았습니다. 1899년에 최초로 경인선이 개통했을 때는 인천에서 출발한 기차가 노량진까지만 다닐 수 있었는데 한강철교와 함께 1900년이 노선이 강 이북으로 개통을 합니다. 용산역은 이때 탄생한 역이죠. 1년 차이로 최초 개통역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905년에는 경부선과 경의선이 개통하고 1914년에는 경원선이 개통하면서 지금과 동일한 노선망이 완성됩니다. 특히 이 중에 경의선과 경원선은 서울역이 아닌 용산역이 출발역이었기 때문에 용산역은 서울역보다 갈 수 있는 목적지가 다양한 서울역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용산역 주변은 평지였고 도성 가까이 위치한 서울역에 비해서 쓸 수 있는 땅이 많았기 때문에 철도와 관련된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용산의 철도 관련 시설은 10년 넘게 빈자리로 남아있는 용산역 서쪽의 서울철도 차량 정비창 부지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제시대와 그 이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철도 공작창이라고 불렀고 코레일의 각종 동차, 예를 들자면 통근열차로 다니던 CDC나 무궁화호로 다니던 NDC, 지금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1호선의 저항차 등 각종 동차와 기관차들이 여기서 차량 정비를 했었죠. 2000년대 들어 용산에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이후 이 시설은 철거되고 이곳에서 하던 차량 정비 기능은 수색이나 행신기지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금융위기 등으로 좌초되고 지금까지도 빈 땅으로 남아서 개발을 준비 중이지요. 이외에도 일제시대 지도를 보면 용산역 남쪽에 철도국이 있었고 철도 종사자들이 사는 철도 관사촌, 철도 운동장, 철도 종사자를 양성하던 교육기관인 철도 학교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철도 학교는 여러 차례 이름이 변경되다가 용산 공고를 거쳐 지금의 용산 철도고등학교가 되죠. 그리고 용산 철도고등학교 바로 옆에 철도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병원이 바로 이 건물이었죠. 철도병원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철도를 부설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일본의 의사 조직인 동인회 소속 의사들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서 철도 종사자들의 진료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인의원이란 이름의 철도를 위한 병원이 용산과 평양, 대구에 설치되었다고 하고요. 철도 노선이 늘어나면서 지방 곳곳에 철도병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중에 용산에 있던 철도병원은 1913년에 조선총독부가 동인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이름도 용산철도병원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의 건물의 변동을 거친 끝에 1928년에 현재의 본관이 시축됩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이 뒤에 건물 2동이 더 남아있었는데 철거돼서 지금은 빈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철도병원은 철도 종사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탄생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진료 과목을 개설하여 용산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은 운수병원, 서울교통병원, 서울철도병원 등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고 건물의 구조도 여러 차례 바뀌고 병동이 추가로 신축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역할은 동일했는데요. 1984년 이 병원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민영화였죠. 1980년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영화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국 철도의 민영화나 일본 국철이 JR로 민영화된 것도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철도병원 또한 그 일환에서 운영권을 민간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이때 운영권을 획득한 게 중앙대학교였고 철도병원은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오랜 시간 역사를 이어오게 됩니다. 중앙대 용산병원은 중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 병원의 소유권은 계속해서 철도청, 그 이후에는 코레일에 있었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전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여러 상황 때문에 2007년에는 코레일에서 반환 소송을 냅니다. 결국 여기서 법원이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앙대학교는 원래 계약기간인 2011년까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방을 빼주게 돼요. 하지만 그 사이 용산역 주변의 재개발은 무산되거나 연기되었고 코레일은 이 건물들을 다시 병원 용도로 위탁 운영주고 싶어 했지만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도병원 건물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채 거의 10년간 방치되었죠.
병원의 여러 건물들 중에 1928년에 지어진 철도병원의 본관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용산구에서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이 건물을 용산구에 기부 체납하면서 개수를 거쳐 박물관으로 오픈한 거죠. 용산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는 용산 지역의 역사부터 용산 지역에 위치했던 철도 이야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철도병원 이야기들이 당시 병원시설 일부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과 철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철도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